분들이 투자에 성공하나요? 일단 투자를 잘 못한 분들을 보면은 되게 휩쓸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격이 한창 상승일 때 뭐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투자하셨다가 지금은 뭐 공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공통점을 보니까 막연하게 되겠지,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임장활동을 많이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이제 여러 시간대에도 가보고요. 상가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임장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저는 구이동에 살았는데 낮에는 되게 조용하거든요. 한적한데 이제 밤 되면은 이제 술집도 많고 시끌벅적해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거를 안 가보면 모르니까. 거리별로는 보이지 않는 실제 그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평가사 4년차 윤규호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감정평가사는 물건들의 가격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토지, 땅이나 건물들의 가격을 평가하기도 하고 아파트의 가격, 빌라의 가격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항공기나 배, 건설기계 같은 물건들도 평가를 하고 있고 기업 가치나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 자산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은행에서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알고자 할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경매 가격을 알고자 할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보상과 관련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 간의 토지 가격에 대해서 싸울 때 그때 저희가 중재를 해가지고 시장 가치를 도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할 때 부동산 투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것만은 꼭 알아라 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을수록 많은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도 한 사람당 관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남과의 접근성이 가까울수록 이제 가격이 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원이나 금관구, 금천, 관악, 뭐 구로라든지 강남과의 그 거리가 먼 곳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잘 오르나요? 사실 저희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야 잘 오르나요? 사실 아파트가 제일 잘 오르는 편이고요.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그때 한창 아파트 상승기였을 때도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가격은 크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구이동 쪽에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상승기 때 아파트 가격을 거의 2배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가격은 이제 조금 오르거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잘 오르고 떨어질 때도 방어가 잘 되는구나.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접할 때는 아파트가 조금 더 접근성이 쉽고 조금 더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이 감정평가사를 만날 일이 있나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저희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평가사들이 이제 현장을 조사한다고 방문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토지가 보상이 된다던가 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만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가사 수도 좀 적은 편이고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렵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데 감정평가사로서 일할 때 워라밸은 어떤가요? 감정평가사 워라밸은 수습평가사라고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많은 물건들을 경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워라밸과는 거리가 조금 멀고요. 하지만 경험도 쌓고 자기 일도 익숙해지고 영업도 하다 보면 자기 시간이 생겨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워라밸이 조금씩 생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자기 능력이 생기면은 워라밸도 저절로 생기게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은 뭐 사무실에서 서류들, 뭐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뭐 임장, 답사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데요. 일단 서류를 바탕으로 이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게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현장을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서류가 미비가 된 것도 많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우리가 카카오맵이나 이런 거리뷰를 보잖아요. 거리뷰를 봤는데 실제는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되게 출장이 많은 직업이겠네요. 근데 감정평가사라고 하면 왠지 우아하게 양복 차려입고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뭐 이건 얼마예요, 딱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네. 현실은 어떤가요? 물론 서울 근교로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양복 좀 차려입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거나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좀 차려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서울만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전국을 다 가봤어요. 오, 산도 3일 동안 타보고 섬도 가보고 갈 수 있는 곳을 다 가봐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있는 등산화가 항상 있습니다. 어머, 등산화가 있는 이유는 갑자기 산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 구두를 신고 가면 흙먼지 밟으면 되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는 이제 반드시 등산화를 신게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폐가 같은 데도 갈 수가 있어요. 어머, 막 거미줄 있고 풀숲 있고 그런 것도 조금 그렇고 계속 산을 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그 도로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묘지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가려면 이제 하루 종일 산을 몇 시간 동안 탄 적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힘들기 때문에 등산화라던가 좀 편안한 추리닝, 차리닝으로 간 적도 많습니다. 무덤이나 이런 데도 가고 험지를 간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그 묘지도 이전할 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전비 평가도 하고요. 묘지가 비싸요? 그게 가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전비 할 때 얼마 드는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냥 그거 업체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업체에 맡기는데 그 가격 산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드리면은 그거대로 이제 이전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무덤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단장 합장 해가지고 단장이면 하나, 그 다음에 합장이면 여러 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묘지 말고도 다른 기타 부속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이전 가격이 동일하진 않겠네요. 엄청 다르지 않으면은 그 가격에 맞춰서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는 하죠. 마지막으로 비컴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비컴 이 모임이 예전에는 이제 독서 모임으로 했다가 네트워킹 모임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캐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여기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 직업분들의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지식이나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사실 그럴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비컴에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소통도 할 수 있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나 상호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님 만나면 인사하면 밝게 해주시나요? 그럼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